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5살 어린 철없는 동서가 한 명 있습니다. 사연을 보낸 이유도 바로 이 동서 때문인데요. 시모가 있을 때는 형님 형님 하면서 싹싹한 척 했지만 시모가 없을 때는 저한테 꼭 반말을 했습니다. 나보다 잘난 것도 없으면서 형님 대접은 받고 싶냐? 그런데 괜히 이러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고졸에 집에서 살림하는 주부였고 회사 다니며 돈 버는 동서는 커리어 우먼이라며 늘 저보다 위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동서가 다니는 회사에서 제가 대표님과 함께 나타났을 때 그 잘난 척하던 동서는 저에게 싹싹 빌기 시작했는데 그날의 통쾌함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착해 보이지만 뒤로 남을 깎아내리고 조건으로 무시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 사연을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들어갔다가 1학년도 채 마치지 못하고 집안 사정상 취업을 바로 했습니다. 친정이 그리 넉넉하지 못한 환경이어서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그렇게 직장 생활 오래 하다가 남편을 만나 결혼해서 현재 쌍둥이를 키우며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아이 낳고도 계속 일하고 싶었지만 애가 둘이고 친정이나 시댁에 애를 맡길 상황도 못 돼요. 결국 제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남편에게 고마운 건 밖에서 일하고 들어와 힘들 텐데도 매일같이 칼퇴근해서 종일 애들 보느라 고생했다는 말도 잊지 않고 살림에 육아에 매우 적극적으로 임해줬다는 점입니다. 여보, 나 왔어. 애들 자? 방금 재웠어. 오늘은 낮잠을 안 자길래 종일 놀아줬더니 일찍 자네? 얼른 씻어. 손만 씻고 나와서 내가 설거지 할게. 됐어. 나도. 잠깐이라도 좀 쉬어. 그래야 내일 또 애들 보고 하지. 그리고 식탁 위에 치킨 사왔으니까 그거 먹고 있어. 남편은 퇴근길에 꼭 뭔가를 사왔는데 대부분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한여름에는 유명한 빵집에 가서 빙수를 사오고 찬바람이 불면 붕어빵도 사오고 금요일 저녁엔 언제나 애들 일찍 재우고 같이 영화 한 편 보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이지 남들과 다르지 않은,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평범한 결혼 생활이었지만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애들이 이제 막 돌이 지났을 때 원에 맡기고 저도 회사를 알아볼까 했는데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자기만 괜찮으면 좀 더 애들 보고 집에 있으면 어때? 돈은 내가 벌게. 그래도 같이 버는 게 더 좋지 않아? 내 친구들 보니까 남편이 나가서 일 좀 하라고 했다던데. 내 욕심인 건 아는데 자기도 알지? 우리 부모님 맞벌이 하셔서 집에 오면 늘 집이 텅 비어 있었다고. 그땐 그게 너무 싫더라. 집에 오면 엄마가 있었으면 했거든. 그런데 저도 남편의 생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맞벌이를 하셨기에 학교 마치고 집에 오면 아무도 없어서 외롭다고 느낄 때가 많았으니까요. 저와 남편의 케이스는 좀 다르긴 했지만 남편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애들이 아직 너무 어리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때라면서 몇 년만 더 집에서 애들 보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시댁은 집에서 너무 먼 거리라 명절 말고는 갈 일이 없었습니다. 대신 전화통화는 거의 매일 하며 지냈습니다. 아이고, 까꿍. 할미 얼굴 보여? 그새 컸네. 그래요? 저는 매일같이 있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애들은 원래 하루하루 얼굴이 달라져. 가까운 데 살면은 내가 가서 애도 봐주고 할 텐데 많이 힘들지? 힘들긴요. 쟤 보는 건데. 그래도 집에서 애 볼래, 나가서 일할래 하면 무조건 일한다고 하잖아. 그만큼 애 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난 우리 며느리 존경스럽다. 원래 출산하고 나면 우울증인가 그런 게 온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런 기분을 느껴볼 새가 없었습니다. 한 번에 애 둘을 키우느라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가고
남편은 물론 시부모님도 늘 저한테 대단하다, 멋지다, 너무 좋은 엄마다 이러면서 칭찬을 해주시니 마치 제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애들 키우며 힘들 때도 많았는데 한 번도 화내거나 짜증내는 일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눈치가 있어서 제 기분이 좀 안 좋아 보인다 싶으면 그날은 무조건 외식이었어요. 물론 애 둘 데리고 외식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애들이 순하기도 하고 나가면 남편이 애들을 잘 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아니, 오히려 행복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인생에도 불청객이 찾아왔으니 그건 바로 동서였습니다. 시동생이 결혼한다는 소식에 급하게 시댁으로 내려가 인사를 했는데 저보다 5살 어린 동서였고 제가 본 동서의 첫인상은 참 예쁘다였습니다. 늘씬하니 옷도 예쁘게 입고 왔는데 웃는 모습이 환하게 빛나더라고요. 무엇보다 동서는 예의 바르고 첫 만남에도 저한테 참 잘했습니다. 어머나, 애들이 너무 예뻐요. 울지도 않고 순하네. 네, 좀 순한 편이에요. 말씀 편히 하세요. 천천히 할게요. 아무리 저보다 어려도 아직 식 올리기 전이고 처음 만난 자리라 쉽게 말을 놓진 못했습니다. 쉬모도 호칭을 부르는 건 처음부터 쉽지 않으니 둘이 알아서 하라고 하셨고요. 앞으로 자주 보면서 친해지면 자연스레 형님 동서하면서 지내면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정말 좋으신 분들입니다. 특히 시모는 오랜만에 시댁에 가면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하시는 친정엄마 같은 분이죠. 제가 일 그만두고 집에서 애 키우고 있으니 바쁘고 힘들다며 오라가라 전혀 안 하시고 먼저 전화도 안 하십니다. 어쩌다 시댁에 가면 남편이나 제가 돈 쓰고 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다 얻어먹고 집에 가는 날은 차비까지 꼭 챙겨주시는 분들이죠. 자식에게 기대거나 대우받으려는 생각이 전혀 없으신 분들이다 보니 이런 시부모님을 만난 것 자체가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제 친구들만 봐도 결혼해서 시댁에 돈 들어가야 해서 힘들다. 매달 용돈 달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거든요. 물론 안 그런 시댁이 더 많다는 걸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그래도 제 기준엔 비교할 사람이 제 친구들이라 그에 반해 저희 시부모님은 저한테 어떻게든 피해주지 않으려고 하시니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늘 잘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동서와 첫인사를 했던 날 시어머님이 저한테 잘해주시는 모습을 보고는 동서의 표정이 좀 떨떠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기분 탓이겠거니 생각하고 말았는데 제가 괜히 그렇게 느낀 게 아니었어요. 얼마 뒤 동서는 서방님과 결혼했는데 동서는 저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달라도 너무 달랐죠. 아무리 동서이고 저보다 나이가 어려도 저는 말을 놓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서로 존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저도 처음부터 존대하고 그러다 친해지면 자연스럽게 호칭을 부르게 되겠지 싶었거든요. 남편과 서방님이 사이가 좋다 보니 종종 부부끼리 만나곤 했는데 동서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같이 저녁 먹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텃세 일한 건 없겠죠? 텃세요? 저번에 보니까 어머님하고 부쩍 친해 보이던데 제가 괜히 어머님하고 친해지지 못하게 중간에서 이간질한다거나 텃세 부린다거나 뭐 이런 거요. 전혀요. 그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형님이니 동선이 이런 호칭이 좀 오글거리거든요. 제 친구들 보니까 이름 불러주고 언니라고 부르기도 하던데 어때요? 편한 게 제일 중요하니까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시댁에 가서는 호칭을 쓰는 그거야 당연하죠. 어머님한테 혼날 일 있어요? 정석대로라면 당연히 형님 동서 이렇게 부르는 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동서가 먼저 저렇게 편하게 지내고 싶다고 하니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편하게 해준 탓일까요? 동서와 몇 번 만난 이후로 저한테 말을 너무 편하게 하더군요. 이건 존대도 아니고 하대도 아니고 은근히 말을 놓더라고요. 서방님이 쌍둥이가 보고 싶다고 해서 토요일에 잠깐 동서와 온 적이 있었는데 식사는요? 먹고 왔어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니까 얼른 앉으세요. 그래도요. 포도 있는데 잠깐 기다리세요. 그렇게 저는 차와 과일을 준비했고 동서와 서방님은 애들이 예쁘다며 잘 놀아줬습니다. 포도 맛있네. 그래요? 그런데 이 포도 비싸던데 이 동네에서는 얼마나 하지? 이게 혼잣말인 건지 서방님한테 한 건지 저한테 한 건지 순간 제 귀를 의심했는데 저한테 한 말이었습니다. 제 말 안 들려요? 네? 이 동네에선 이 포도 얼마나 하냐고요. 당황스러웠습니다. 최근 들어 자주 만나긴 했으나 저도 아직 존대를 하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말을 놔버리니 뭐지 싶더라고요. 그래도 애들도 있고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애들을 재우고 나왔더니 동서가 혼자 앉아 있더라고요. 다들 어디 갔어요? 저녁 먹을 때 맥주 한 잔 한다고 하던데. 아, 술 사러 갔구나. 그런데 어머님한테 듣기론 대학을 졸업 못했다고 하던데? 사정상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그럼 고졸? 그렇죠. 그럼 애 좀 키우고 나중에 복직하는 것도 쉽지 않겠네. 일이야 찾아보면 많으니까요. 그래도 요즘 여자도 일을 해야 하는 세상인데 혼자 벌어서 애 둘 키우고 살기 힘들 텐데. 이날 제가 대학을 못 나오고 고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기분 나쁘기보다는 계속해서 말을 짧게 하는 게 거슬렸습니다. 그런데 똑바로 존대를 하라고 말하기도 애매했어요. 동서가 말을 막 섞어서 했거든요. 아참, 내 정신 좀 봐. 이거 애들 옷이라도 사서 입히세요. 이게 뭐예요? 뭐긴요, 돈이죠.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 우리 신랑이 준비했어요. 옷 사러 갔는데 사이즈도 잘 모르겠고 괜히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하니까. 네, 고마워요. 이날 저녁까지 다 같이 먹고 갔는데 저도 애들 챙기랴 저녁하랴 정리하랴 바빠서 사실 동서가 약간 기분 나쁘게 한 것에 대해 크게 신경 쓰이지 않고 바로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모 생신이라 시댁에 갔고 거리가 좀 있다 보니 하루 자고 올 생각으로 짐을 챙겼습니다. 어머님이야 언제나 절 반겨주시는 분이라 이날도 가자마자 우리 첫째 왔어? 아이고, 고생했다. 애 둘 데리고. 고생은요. 여행 가는 기분으로 왔어요. 그래, 잘했어. 온 김에 단 하루라도 편히 쉬다 가. 어머님 생신인데 쉬긴요. 제가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 드릴게요. 그런데 하도 조용하길래 동서네는 안 온 줄 알았는데 와서 조용히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소리가 안 들리는 것도 아닐 텐데 TV만 보고 있길래 제가 가서 직접 인사를 했습니다. 언제 왔어요? 좀 전에요. 일단 표정부터 좀 이상했습니다. 마치 저를 상대하지 않겠다. 뭐 이런 표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날 동서가 시모에게 한 소리 들었습니다. 바로 호칭 때문이었는데요. 아유, 애들이 아주 잘 노네. 가만히 있어봐. 너네 배고프지? 내가 금방 차려줄게. 저희가 차려 먹을게요. 아니, 그런데 너네 호칭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어째 형님 동서 소리가 안 들려? 쓰고 있어요. 그렇지, 동서? 네? 네, 형님. 어색해도 쓰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야. 둘만 있을 땐 편하게 불러도 어른들 앞에서는 호칭 쓰도록 해. 알았지? 네. 그런데 어머님, 이 계란은 뭐 하시게요? 후라이 할까요?
네가 좀 할래? 네, 그럴게요. 제가 할게요, 어머님. 잠깐 나와봐요. 어머, 너 왜 형님 소리 안 해? 네? 어색해도 자꾸 해야 입에 붙는다니까. 네. 얼른 해봐. 형님, 제가 할 테니까 이쪽으로 나오세요. 네. 넌 또 왜 존대야? 말 편하게 놔. 나이 차이도 나는구만. 비슷하면 뭐 서로 존대할 수 있어도 이건 아니지. 그래, 그럼 동서가 해라. 그래서 저는 식탁 위에 반찬을 올려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이날 동서는 시모 옆에 꼭 붙어서 온갖 애교를 다 부렸습니다. 그게 보기 싫거나 세민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영어를 쓰더라고요. 계란 후라이를 하면서 말이죠. 어머님, 그런데 써니사이드업으로 할까요? 아니면 오버이즈나 오버하드로 해요? 에? 그게 뭔데? 그냥 후라이 해. 어머님도 참. 난 영어 잘 몰라. 우리 첫째는 영어 좀 하는데, 맞지? 형님이요? 그래, 우리 첫째는 알아들었을 텐데 얘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 아, 그게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애들 깼다고 급하게 부르길래 대답도 못하고 방으로 가야 했습니다. 여보, 애들 깨는데 빨리 와봐. 빨리! 알았어. 사실 동서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었습니다. 계란 후라이 하나 하는데 반숙이냐 완숙이냐 이렇게 말하면 될 걸 가지고 왜 저런 영어를 쓰나 싶더라고요. 애들 재우는데 옆에 남편이 있어졌고 다들 먼저 식사를 하고 있으니 같이 먹자고 했는데 남편과 둘이 나오니 동서와 시모가 둘이 뒷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서가 친한 척을 하더라고요. 어머, 형님, 애들은 자요? 반찬은 새로 해서 식탁 위에 올렸으니까 밥이랑 국만 떠서 드세요. 그래, 고마워. 그래서 남편과 식탁에 둘이 앉아 식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동서는 일부러 저 보라고 그러는 건지 시모가 그냥 하는 말에도 오버하며 웃기도 하고 그때마다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며 제 반응을 살피려고 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배가 고파서 남편과 대화 없이 먹었고 그릇도 몇 개 안 되니 혼자 치우겠다고 하고 남편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서가 주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설거지할 거 없어. 나 혼자 해도 돼. 아니, 누가 설거지 한다고 했나? 저기요. 제가 형님 소리 해줬다고 지금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본데. 왜 그래? 갑자기. 동서는 제 옆으로 가까이 와서는 제 귀에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보다 잘난 것도 없으면서 형님 대접을 받고 싶냐? 그리고 나갔는데 뭐지 싶더라고요. 다음 날이 어머님 생신이라 다른 친척분들도 몇 분 와 계신 상태였고 거실에서 다 같이 모여 웃음소리도 나고 그런 분위기여서 나가서 동서한테 한 소리 하기도 애매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동서를 잠깐 불러내서 아까 그 말이 대체 무슨 뜻이냐고 물었는데 이거 나요. 뭐 하는 짓이에요? 아까 그 말 뭐야? 뭘 말하는 건데요? 형님 대접이라니 내가 언제 대접해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왜 아까 어머님 앞에서 말 났는데요? 전에 얘기했잖아. 어른들 앞에서는 그렇게 하기로. 그런데 지금은 어머님도 다른 분들도 여기 없는데 왜 반말하지? 뭐 하나 나보다 잘난 게 있어야 대접을 해주지. 앞으로 조심해주면 좋겠네. 뭐? 어른들 계실 때나 동서라고 부르라고. 알아들었냐? 나이 어린 사람이라고 해서 제가 꼭 대접을 받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간 형님 소리 듣지 못해도 아쉬울 거 없었고 원래 형님 동서 사이는 서로 더 조심해야 하는 관계이니 서로 존대하는 것도 싫지 않았고요. 그런데 저번에도 은근히 말을 놓더니 이제는 아예 시모가 없을 때마다 반말을 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무섭기도 했습니다. 살면서 저 누구랑 싸워본 적 없었거든요. 동서의 이런 모습은 마치 학창시절 일진들이 하는 그런 행동 같았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었지만 TV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약해 보이는 친구만 골라서 못 살게 구는 일진들이 하는 행동이요. 진짜 그랬는지 제가 알 수는 없었고 시댁에서 괜히 시끄럽게 해서 일 키우는 것보다 나중에 동서와 따로 만나 얘기를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주말을 보내고 올라와서 동서에게 전화했더니 안 받더라고요. 결국 남편에게 조심스레 동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사람 그렇게 안 받는데 뭐냐? 호칭은 둘째 치더라도 자기가 5살 많고 엄연히 윗사람인데 반말은 아니지. 결국 남편이 저보다 더 열받아서 서방님을 따로 만났습니다. 며칠 뒤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은 혼자 씩씩거렸는데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정호랑 맥주 한잔하고 들어오는 길인데 다 참 어이가 없어서. 얘기를 들어보니 동서는 본인 집에서도 포기한 왕싸가지라고 했습니다. 집에서 공주처럼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 왜 결혼을 했냐고 하니 자기한테는 안 그런다고 해서 결혼했답니다. 암튼 그렇게 자란 사람을 어떻게 바꾸냐면서 저더러 이해 좀 해달라고 했다는데 남편도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겠죠. 시댁에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동서네와 만나는 일을 아예 만들지 않고 지내면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동서네와 거리두며 살았고 그 사이 쌍둥이도 부쩍 커서 이제는 낮에 어린이집에 맡겼다가 오후에 데리러 가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집 청소 싹 해놓고 나면 저도 시간이 남아서 동네 빵집에서 포장하는 알바를 하기도 했고 오전에 일할 만한 곳을 찾아 단기라도 일하며 돈을 벌며 지냈는데 어느 날 팀장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한대리, 잘 지냈어? 팀장님 오랜만이에요. 나 이제 사장이잖아. 아 맞다. 그때 회사 차렸다는 얘기 들었는데 애 키우며 살다 보니까 깜빡깜빡해요. 시간 좀 내. 회사에도 한번 나오고. 저 요즘 시간 되니까 내일이라도 갈까요? 점심 사주세요. 이야 좋지? 저는 대학에 들어가 집안 사정상 그만두고 바로 무역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영어 하나 잘한다는 이유로 입사하게 되었는데 전공 분야도 아니고 생소한 일이라 어렵겠다 싶었지만 하다 보니 적성에 맞았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두 분 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일하셨고 그래서 형편이 좋았을 때 전 외국에 가서 영어를 배운 적도 있었습니다. 유학이라고 하기엔 뭔가 거창한데 암튼 제가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게 바로 영어 실력이었어요. 외국인과 대화가 될 정도였으니까요. 암튼 무역회사에서 영어 쓸 일은 정말 많았고 그래서 큰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을 만나 결혼해 애 낳고 살다 보니 자연스레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던 건데 이때 같이 일했던 팀장님이 따로 나와 회사를 차렸고 같이 일하자고 종종 연락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애도 키워야 하고 근무 시간이 맞지 않으니 계속 거절하고 있었죠. 다음 날 저는 그 팀장을 만나고 왔는데 같이 일해보자는 제안을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민이 되었죠. 일단 남편은 제가 집에서 애들 보며 주부로 살길 원했던 사람이라 말을 꺼내도 안 된다고 할 것 같아서 이번에도 또 팀장에게 거절을 해야 하나 싶었는데 말이라도 해보자 싶어서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에게 조심스레 얘기를 꺼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어 여보. 자기도 고생 많았다. 둥이들 보느라. 저녁은? 먹었지. 자기 좋아하는 부침개 좀 했는데 막걸리 한잔 할까? 좋지. 나 금방 씻고 나올게. 사실 남편은 제가 무슨 말을 하든 귀 기울여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기 여보. 왜? 무슨 할 얘기 있어? 나 오늘 팀장님 만나고 왔어. 팀장님? 자기 전 직장에서 같이 일했던? 그분이 회사 차렸다는 건 자기도 알지? 알지. 오늘 그 회사 가서 팀장님하고 같이 점심 먹었는데 같이 일해보자고 하시더라고.
저는 남편이 당연히 아직은 안 된다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흔쾌히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진짜로? 정말이지. 나도 생각이 좀 짧았어. 자기가 집에 있는 동안 나랑 애들은 좋지만 자기는 그 좋은 능력 썩히는 거잖아. 이제 애들도 어린이집에 잘 가고 적응도 했으니까 자기도 일해봐. 자리까지 마련해 준다고 하는데 그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 사실 남편이 반대해도 나가서 일을 하고 싶었던 저였는데 흔쾌히 하라고 하니 너무 고맙고 좋았습니다. 팀장님은 제가 당분간 회사 일에 적응해야 하고 또 제 사정도 봐주신다고 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주셨습니다. 여기가 지영 씨 자리? 너무 좋다. 정말 옛날에 같이 일했던 때가 생각나요. 나도 그러네. 능력자를 모시는 건데 이 정도밖에 못 해줘서 미안해. 무슨 말씀이세요? 손 놓은 지 오래되어서 저도 많이 배워야 돼요. 열심히 할게요. 팀장님이 새로 차린 회사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처음 회사를 차리고 회사 운영하면서 얼마 전에야 좀 더 크게 확장해서 이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날 팀장님과 점심을 먹고 다시 회사로 들어오는 길에 동서를 마주쳤습니다. 사실 동서가 자세히 말해주지도 않았고 영어를 주로 쓰는 회사에 근무한다고만 해서 외국계 기업인가 보다라고만 생각했었는데 바로 이 회사에 동서가 다니고 있었더라고요. 아직 제가 정식 입사는 아니어서 이날 점심 먹고 회사에 잠깐 들렀다가 집에 가려고 나왔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야, 뭐예요? 아니, 동서. 진짜 맞네? 아까 우리 대표님하고 같이 있던데 무슨 사이지? 우리 대표님? 그럼 이 회사 다녀? 내가 먼저 물었는데? 나 이 회사 다니기로 했어. 뭐라고? 아니, 네가? 정식 출근은 다음 주부터. 앞으로 자주 보겠네. 그럼 나 좀 바빠서 먼저 갈게. 동서가 이 회사에 다니고 있는 줄 몰랐는데 그게 좀 걸리긴 했으나 이미 다닌다고 결정했고 출근도 앞두고 있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집에 와서 애들 보고 저녁 준비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동서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낮에 저와 그 팀장님이 같이 있는 모습이 유독 친해 보였던 건지 직접 물어보더라고요. 아까 우리 대표님하고는 친해? 그거 물어보려고 전화했어? 아니, 그냥 사장이랑 직원 사이로 보이진 않아서. 전 직장에서 같이 근무했었고 그때 같은 부서 팀장님이었어. 이 정도 설명이면 됐니? 그러자 동서는 갑자기 존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니, 정말요? 하던 대로 해. 왜 갑자기 이러는데? 어차피 동서 너랑 같은 층도 아니고 일하면서 마주칠 일 거의 없을 거야. 나도 네가 그 회사 다니는 줄 몰랐어. 무슨 꼬투리를 또 잡으려고? 나 바쁘니까 끊어. 대충 짐작은 했습니다. 동서가 그간 자기 회사 대표 욕을 좀 했었거든요. 저희 집에 놀러 와서도 시댁에 가서도 회사 대표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일이 많아 힘들다는 그런 얘기요. 사실 직장 생활하면서 100% 만족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집에 와서 상사 욕 한 번 안 해본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동서가 회사 일이 많아 힘든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죠. 제가 본인 회사 대표와 친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 혹시나 그간 자기가 한 말을 제가 옮기기라도 할 줄 알았는지 안절부절하지 못했는데요. 그 정도로 저 치사한 사람 아니고 그럴 생각도 없었습니다. 저는 얼마 뒤 정식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일인데도 금방 적응을 했고 집에만 있다가 회사원이 되고 나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동서가 너무 친한 척을 하니 오히려 그게 불편했습니다. 저 형님, 이따가 저랑 점심 같이 하실래요? 회사 길 건너에 맛집 있거든요. 미안, 나 약속 있어서. 아, 그래요? 네. 저는 주로 회사 대표와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언제까지 팀장이라고 부를 거야?
죄송해요. 입에 붙어가지고 바로 고칠게요, 대표님. 농담 한번 해본 거야. 편하게 불러. 일은 힘든 거 없고? 없어요. 너무 신나요. 그런데 이 대리하고는 어떤 사이야? 친구? 이 대리요? 이민희 대리 말이야. 아, 아니요. 동서예요. 동서? 아니, 정말? 저도 몰랐어요. 저번에 잠깐 들렀던 날 마주쳐서 알았는데 진짜 이 회사에 다니고 있을 줄 누가 알았냐고요? 그런데 이날 대표님은 제 앞에서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왜 그러세요? 이거 곤란하게 됐네. 왜 그런가 했더니 동서는 회사 내에서도 말이 많은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직원이라 마음대로 해고도 못하고 골치라고 하면서 더욱이 제 동서라고 하니 더 난감해 하셨죠. 동서는 회사에서도 유치하게 여직원들끼리 편가르고 저한테 하듯이 직원을 정해놓고 괴롭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문이 돌 뿐 증언하는 직원도 없고 하니 해고 사유가 안 된다고 했죠. 이대려고 같은 부서에 직원들이 새로 들어오면 얼마 못 가서 그만두더라고. 처음에는 적응 못해서 그런가 싶었는데 들리는 소문엔 이대려고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 뭐가 있어야 불러다가 혼을 내든 내보내든 하잖아? 그런데 느낌이 왔습니다. 신입 직원한테 못되게 굴었구나 싶었죠. 그래서 저는 몰래 뒷조사를 했습니다. 마침 이 회사에는 대표님 말고 전 직장에서 같이 일했던 여직원들 몇 명도 있었거든요. 저와 오래 같이 일했던 직원들이라 부탁했더니 쉽게 들어줬습니다. 한동안 회사는 조용했습니다. 저도 출근하면 일에만 집중했고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남편이 먼저 와서 청소 싹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여보, 왔어. 일하느라 힘들었지? 힘들긴. 그런데 너무 좋다. 뭐가? 집에 왔는데 자기가 반겨주니까 그동안 자기도 이런 기분이었어? 당연하지. 집에 와서 자기랑 우리 애들 보면 피로가 싹 풀려. 다시 직장인이 되고 일하게 되어 감사했으나 몸이 힘든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아무리 남편이 많이 도와준다고 해도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제가 할 일은 또 있으니 온전히 쉬는 날은 거의 없다고 봐야 했습니다. 그래도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했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대표님 호출을 받았는데 이거 봐봐. 이게 뭐예요? 누가 익명으로 회사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 이거 제 얘긴데요? 그래? 게시판에는 제가 낙하산으로 들어왔다며 안 좋은 얘기들로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능력도 없고 대표와 부적절한 관계라서 회사 직원으로 일하게 된 거라는 내용까지 있었죠. 이건 참을 수 없었어요. 경력직으로 입사한 거고 대표와 친분이 있는 건 맞았으나 그런 관계로 오해받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대표님은 대체 누가 올린 건지 CCTV를 돌려보고 IP 추적도 했습니다. 아무리 익명 게시판이라도 작성한 사람의 IP와 접속 기록, 시간 등은 보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조사 끝에 밝혀진 사람은 한 여직원이었습니다. 대표님이 개인 면담까지 하면서 왜 그런 글을 올렸냐고 추궁했고 똑바로 얘기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에 모욕죄 등 법대로 할 거라고 큰 소리를 쳤더니 그제야 말을 하더랍니다. 시켜서 했어요. 누가? 대리님이요. 이 대리? 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지 않으면 저도 잘리게 해준다고 해서. 이번 일로 그간 신입사원이 들어왔다 하면 나가고 특히나 동선의 부서에서 말이 많이 나왔던 이유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서가 뒤에서 몰래 저를 내보내기 위해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이날 대표님은 사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게시판의 내용은 사실무근이고 저 역시 경력직으로 입사한 거지 낙하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입사 제안을 받고 바로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저도 따로 면접을 보고 들어간 거였어요. 이런 걸 특별 채용이라고 하죠. 무엇보다 제가 경력도 있고 하니 동서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저를 안 좋게 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따로 동서를 불러서 따졌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래? 제가 뭘요? 이거 모함이에요. 이런 일을 제가 시켰겠어요? 전 너무 억울하다고요. 동서는 그렇게 끝까지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며 억울해했고 글을 올린 해당 여직원이 괜히 자기를 끌어들이는 거라고 했습니다. 결국 동서는 회사에서 정확한 조사를 하는 동안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일정 기간 출근을 정지하고 월급도 나가지 않는 것이었는데 이 일로 동서는 반성하는 게 아니라 집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렸습니다. 남편도 제가 회사에서 겪은 일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동서와 서방님이 함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네가 어쩐 일이냐? 그게... 이날 동서는 신발도 안 벗고 바로 들어와서는 다짜고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뭘? 내가 누구 때문에 회사에서 징계를 먹었는데? 나 때문이라는 거야? 네가 회사 대표한테 얘기한 거잖아. 나랑 같이 일하기 불편하니까 내보내라고. 아니야? 말은 바로 해. 그 글이 사실이 아니라고? 내보기엔 맞는 것 같은데? 아주머님, 부인 간수 잘하세요. 뭐라고요? 동서는 이날 선을 넘어도 아주 세게 넘었습니다. 회사 익명 게시판의 내용은 남편도 알고 있었는데 그 때문에 상당히 불쾌해하던 중이라 동서의 입에서 그 얘기가 또 나왔을 땐 남편은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고졸 주제에 집에서 애나 보고 살림이나 할 것이지 왜 기어나와서 내 인생에 끼어드는데? 아, 우리 회사 대표님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라서? 이제 대놓고 회사에 나와서 둘이 매일 얼굴이라도 보려고? 그만해. 뭘 그만해! 이렇게 된 거 다시 출근하라고 해도 안 가. 그 회사에 미련 없다고! 그런데 나 이렇게 만들고 너는 그 회사 멀쩡히 다닐 거라 생각했냐? 남편은 딱 봐도 화를 참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야, 빨리 나가라. 네 와이프 데리고 나가라고! 형, 이대로 가라고? 지금 우리 미니가 억울하게 회사에서 징계받았는데 이건 형수가 해결을 해줘야지. 뭐야? 나도 얘기 들었는데 말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던데? 주부로 살던 형수가 갑자기 회사에 취직을? 아무리 전에 같이 일하던 사이라고 해도 그렇게 쉽게? 요즘 젊고 능력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우리 미니 말대로 정말 그 내용이 사실 아니야? 이건 형도 직접 너 그 입 안 다물어!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이날 남편은 결국 서방님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러자 동서는 더 미쳐 날뛰었는데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도 때려보세요. 때려보시라고요. 그러면서 제 남편에게 본인 얼굴을 들이밀고 자기 남편 때렸으니 고소를 한 해만에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에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바로 시어머님이었어요. 당장 그만 못둬! 어머님, 아니요, 어머님이 여기 왜 거기서 나오세요?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 모르게 그동안 우리 첫째한테 이렇게 했냐? 저 그게 아니라 방에서 다 들었다. 애들 있는 거 알면서 이렇게 와서 큰 소리 치고 난동을 피우는 게 맞는 거야? 시부모님은 저희가 사는 집 근처로 이사를 오시려고 집을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근처에 살면서 애들도 봐주고 저희와도 자주 왕래하며 지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사실 그래서 남편이 제가 일하고 싶다는 말에 흔쾌히 그러라고 한 거였어요. 회사에서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해준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 결국 어린이집에서 애들 하원 후 봐줄 사람이 있어야 했는데 마침 시댁에서 올라오신다고 했거든요. 어머님은 집 계약도 해야 하니 미리 오셨고 그동안 저희 집에서 지내셨습니다. 엄마 수원 온다는 얘기는 왜 안 하셨어요? 너네가 내 전화 받기는 했어? 매번 바쁘다고 하기나 하고. 이날 시모는 그동안 동서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안 봐도 뻔하다며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이날 크게 혼을 내셨습니다. 서방님은 이 와중에 편 안 들어준다고 섭섭하다고 했다가 똑같이 혼이 났는데요. 동서는 뭐가 그렇게 억울했는지 시모가 앞에 있는데도 저한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네가 이러고도 잘 살 것 같냐? 니네 애들 잘 클 것 같냐고? 내가 그 회사 망하라고 빌 거야. 너! 다시는 이 집에 얼씬도 하지 마. 뭐라고 해도 안 와요. 너 이런 애였니? 제가 뭘요? 제 성질 건드린 건 어머님 첫째 며느리라고요. 시모는 이날 동서에게 시댁에도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돈에게 말할 테니 가서 버릇 고칠 때까지 오지 말라는 말씀까지 하셨죠. 서방님이 동서를 겨우 끌고 나가자 그제야 조용해졌는데요. 사실 동서 입에서 나온 저주 같은 건 하나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은 말한 사람이 더 조심해야 하는 법이거든요. 동서는 입이 문제였어요. 얼마 뒤 고소를 당했으니까요. 회사에서도 동서가 해고 처리되는 걸로 얘기가 나오게 되자 그간 동서의 괴롭힘으로 힘들어했던 직원들이 용기를 냈고 이미 사직서 내고 나간 몇몇 직원들이 함께 고소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안 사실인데 정말 학창시절 좀 놀아본 사람이었더라고요. 뒤늦게 정신 차려서 공부하고 대학까지 가긴 했으나 중고등학교 때 껌 좀 씹어본 사람이 동서였습니다. 암튼 고소가 시작되자 그동안 동서가 해당 직원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알게 되었는데요. 마음에 안 드는 신입 직원들만 골라서 따로 불러 인격 모독하고 업무에서도 배제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피해자들은 증거도 가지고 있었는데 동서는 그저 이때다 싶어서 고소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제대로 대응도 못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괴롭힘의 시간이 길어서 그동안 카톡 캡처도 해놓고 녹음도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동서는 폭언과 모욕, 협박 등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니 어느 날 동서가 저를 따로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반말하고 말 함부로 하던 사람은 어디로 갔는지 이날은 아주 예의 바른 사람으로 제 앞에 나타났는데요. 무슨 일이야? 형님, 형님?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얘기 좀. 여기서 해. 알다시피 내가 좀 바쁜 사람이라. 제 상황 들으셔서 아시죠? 몰라? 아시잖아요. 저 지금 상당히 곤란해요. 그래서? 회사 대표님하고 친분도 있으시니까 잘 좀 얘기. 친분? 전처럼 또 그렇게 말해보지 그래? 네? 내가 회사 대표랑 그렇고 그런 사이다. 이렇게 말해보지 그러냐고. 그건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지. 안 그래? 사과하고 끝낼 수 있게 고소는 취하해 달라고 형님이 말해주면 안 될까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가 이 회사 들어오기 전부터 그 직원들 괴롭혔다면서. 대표님한테 얘기 좀. 내가 대표님하고 친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부탁은 하고 싶지가 않네. 그러게 평소 행동을 조심했었어야지. 잘못했어요. 제발. 뭔가 착각하나 본데 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잘못했으면 달게 벌 받아. 그리고 한 번만 더 찾아와서 이따위 부탁하면 그땐 나도 그냥 너 고소할 거야. 알아들었어? 저를 왜 고소해요? 제가 뭘 어쨌는데요? 게시판! 그거 네가 올린 건 아니어도 네가 시켜서 올라간 글이잖아? 어머님 부탁으로 겨우 참고 있는 거야. 익명 게시판에 저를 모욕하는 글이 올라왔을 때 저도 가만히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조용히 묻기로 했어요. 어머님의 부탁이 있었거든요. 첫째야, 지영아. 네, 어머님. 날 봐서 한 번만 넘어가 줄래? 둘째 편드는 것도 아니고 이미 회사 직원들이 고소했다면서? 시모의 말이 섭섭하진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동서가 짠해서 안쓰러워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고소하면
동서는 더 힘들어지는 거야 당연했고 무엇보다 남편과 서방님 사이도 생각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 어머님 말씀대로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일단 어머님도 그렇고 아버님도 이 사실을 전해 들으시고는 동서가 똑바로 사과하지 않으면 다시는 안 본다고 하실 정도였으니 사실 이걸로 충분하다 싶었어요. 그리고 동서의 친정 부모님도 자식 잘못 키웠다며 어머님을 찾아와 사과를 하셨는데 사과는 저한테 하실 게 아니라 우리 큰며느리한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휴 미안합니다. 제가 자식을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너무하고 있어. 빨리 사과하지 않고. 죄송해요. 형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날 동서나 그 엄마는 아주 펑펑 울다 갔는데 사실 그 자리에서 바로 용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과 받아줄 때까지 동서가 때 되면 찾아와서 사과를 하겠다며 돌아갔는데 그렇게 제 앞에서 반말 찍찍하고 사람 무시하다가 고개 숙여가며 울면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통쾌했습니다. 동서는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든 징역은 피해야 했기에 거의 매일같이 가서 사과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돈을 받는다고 해도 그 상처가 바로 사라지는 건 아니었기에 동서가 아마도 꽤 오랜 시간 사과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네요. 동서는 결국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정직 처분 후 다시 출근을 해야 한다고 해도 절대 못 나가죠. 암튼 그 난리가 있고 난 뒤 저는 남편과 다시 예전으로 돌아와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부모님도 근처로 이사를 오셨고 특히 어머님이 애들을 봐주셔서 편하게 직장 생활하고 있고요. 남들은 시댁이 가까우니 불편하지 않냐고 하지만 저는 전혀요. 너무 좋습니다. 엄마에겐 살짝 죄송하지만 어떤 날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정말 친정엄마 같을 때가 있어서 편하게 왕래하고 있답니다. 참, 동서는 어떻게 됐냐고요? 처음엔 서방님이 이혼한다고 그러더니 그래도 둘이 잘 얘기한 모양인지 이혼 얘기는 쏙 들어갔는데 여전히 시댁 행사에는 참석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반대하고 계시거든요. 사람 쉽게 변하는 거 아니라면서 저한테는 앞으로 몇 년간 더 사과를 받으라고 하셨죠. 솔직히 저도 동서가 아직 완전히 용서가 되진 않습니다. 반말하고 못되게 군 거야 이미 다 잊었지만 회사에서 있었던 일은 정말이지 다시 떠올려도 너무 끔찍하거든요. 언젠가 시간이 많이 지나고 동서가 조금이라도 변한다면 그때는 그래도 다 같이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애들 잘 키우고 양가 부모님 챙기면서 그렇게 살게요.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